자, 이제 우리 프로그램을 처음 실행시켰어요. 자, 제가 저번 시간, 저저번 시간에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자,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다라고 했었죠? 어떤 작업이 있었죠? 그렇죠. 어, 자, 그냥 막 던지지 말고, 어,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에 전체가 있었죠? 자, 그럼 얘를 왜 해야 된다라고도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는 했었는데 얘를 왜 해야 되죠? 자, 여기 지금 처음에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여기가 4m, 4mm가 아니고 4m, 미터. 자, 그리고 여기가 세로는 3m.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했죠. 자, 그럼 4천, 여기는 한 3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저의 사이즈, 자, A4, A3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다라고 했어요. 그 중에서 기본값이 A3 사이즈고 A3 사이즈는 420에 297mm라고 했어요. 여기 있는 기본 사이즈를 우리가 맞추기 위해서 뷰의 줌의 전체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죠. 뷰에 풀다운 메뉴 뷰에 줌의 전체에 자 클릭을 하면 이제 뭐 화면이 바뀌거나 이러진 않는데 자, 어쨌든 여기가 세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새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뷰의 줌의 전체 꼭 해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반 친구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뷰에 저기 그 옵션에서 여기 그 사용자 기본 설정 그때 설명을 했고요. 얘는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오토 스냅, 자, 표식기, 자, 이거 설명을 했던가요? 오토 스냅? 전에 우리 반을 안 했죠. 자, 여기 오토 스냅이라고, 자, 여기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옵션에 풀다운 메뉴 도구의 옵션, 자, 파일 탭에서 우리 템플릿 설정,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자, 여기 아니 빠른 세도면의 기본 템플릿 파일 이름, 자, 여기는 해봤고 뭐 해가지고 화면 표시도 색상이나 자, 이런 것들 해봤는데 자, 제도라고 하는 탭이 있어요. 여기서 제도 탭을 한번 살펴보죠. 자, 제도 탭이 있죠. 자, 제도 탭을 딱 우리 켜봤더니 오토 스냅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오토 스냅 같은 경우에는 이 스냅은 자, 오토 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오토캐드에서는 오토 스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뭐 예를 들어 자, 오스냅. 자, 오스냅은 자, 오스냅이 있고 얘 같은 경우 오브젝트 스냅이에요. 오브젝트 스냅. 자, 오브젝트 스냅인데 자, 오스냅 혹은 뭐 조금 있다가 여기 선택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그 뭐죠? 뭐 그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데에서 통틀어 그립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 조금 있다가 나와요. 다른 탭에서. 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것들 공통적으로 마그넷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그넷. 자, 마그네틱이라고 하는 자성을 그러니까 자력을 뭐죠? 그거 자기 아니 이제 자석 있죠? 자석. 철커덕하고 붙는 자,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해요. 도대체 요 기능이 왜 있는지, 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 마그넷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오토 스냅 표식기의 크기가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요만큼이 크기래요. 그래서 크기까지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 조준창이라든지 혹은 십자선의 크기는 조절을 해봤죠.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오토스냅의 표식기의 크기는 우리가 따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따로 지정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여기 색상. 자, 요 놈은 자, 요새는 살구색이라고 하죠. 살구색이라고 하는데
살색이죠. 살색. 예전에 살색. 저는 제가 했을 때는 살색이라고 했었는데, 자, 근데 예전에 뭐 요새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종차별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살색에서 살구색이라고 그 변경을 해라. 그래서 살구색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도 살색이라고 할 거예요. 자, 살색이에요. 살색.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조준창의 크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제도라고 하는 부분에서 근데 얘네들이 솔직히 그냥 마그넷 기능이 있고 뭐가 살색이고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뭐 봐서는 도대체 얘가 뭔지 모르니까 구분이 안 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 뭐 마그넷 기능도 있고 뭐 그리고 살색이고 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우리가 지금 알고 넘어가면 제가 이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마그넷 기능도 있고 자 이제 사용해 볼 때 마그넷 기능도 있고 자 그러고 그리고 아 여기 살색이 그 살색으로 표시가 된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나올 때. 그러면 그때 아 여기 옵션에서 마그넷 기능이 있었고 그리고 색상이 이 색상이었구나. 자 우리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가자고요. 자, 그리고 3D 모델링은 우리 할 거 아니고요. 자, 그리고 선택사항이라는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선택사항. 자, 여기에 바로 선택상자의 크기가 있죠. 이게 바로 선택상자 픽박스라고 했어요. 자, 픽박스. 자, 네, 일단 뭐 여기에 있는 부분들 크게 우리가 설정하거나 할 부분은 아니고 그냥 선택상자의 크기 정도는 자 여기서 이렇게 좀 3분의 1 정도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했죠. 맞춰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이 부분을 크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크게 해도 뭐 한 이쯤 해가지고 저기 조절을 해볼까요? 자, 조절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최대한 크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자, 적용, 확인.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얘네들이 조준창이 커져요. 자, 이렇게 크게 해놓고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크게 해놓고 사용하면 나중에 좀 작은 부분을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부분이 선택이 안 되고 뭐 좀 다른 부분이 선택이 된다든지 자 이렇게 크면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크게보다는 적당하게 자 이 그 스크롤바가 자 왼쪽에서 한 3분의 1 정도 올 수 있도록 얘는 조금 작은 듯하고 자 이 정도 올 수 있도록 맞춰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립이라고 얘기한 게 있었어요. 그립. 자 그립의 크기는 여기서 우리가 지정할 부분은 아니고 색상 정도만 한번 기억을 해보자고요. 자 선택이 해제가 된 그러니까 선택이 되지 않은 그립이 자 바로 자 선택되지 않은 그립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자 선택되지 않은 그립은 파란색 선택된 색상은 빨간색 자 호버 그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쓸 일 없으니까 얘는 자 생각하지 말고 자 파란색과 빨간색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립도 마찬가지고 그립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제가 그립에 대해서도 또 다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색상 정도만 확인을 해보고 자 그럼 아이고 자 이제 이 옵션은 확인해서 닫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옵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많이 설정을 많이 하거나 설정값을 많이 바꾸거나 이렇게 할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꼭 필요한 부분만 설정 몇 가지 바꾸고 그리고 어디에 있다 정도만 우리가 확인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풀다운 메뉴 도구까지 했고요. 자 이제 그리기와 치수 수정 윈도우 도움말 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 윈도우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죠. 윈도우를 딱 클릭해 보면 풀다운 메뉴 윈도우를 클릭해 보면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여기 활성화된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드로잉 1.dwg라는 창이 여기 하나 있고 그리고 여러 개를 만들면 여기에서 나타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뭐 계단식 배열이라든지 수평 배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얘는 지금 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얘네들이 실행은 안 되는데, 여러 개가 있을 때 말 그대로 계단처럼 이렇게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자 이렇게 나올 거냐, 혹은 수평으로 짜자작 나올 거냐, 수직으로 나올 거냐. 자,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나중에 뭐 지금은 자, 이런 배열까지는 쓸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리기와 치수, 수정, 자, 이런 풀다운 메뉴들이 있는데, 자, 얘네들은 그리기부터 뭐 치수, 수정, 자, 얘네들은 여기에 다 있어요. 아이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은 안 할 거예요. 풀다운 메뉴를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아이콘을 쓸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아이콘들을 한번 살펴보죠. 밑에 있는 아이콘들. 자, 이 아이콘들을 쭉 살펴보는데, 일단은 자, 어떤 친구들 하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자, 이게 우리 입안만 사용하는 컴퓨터실이 아니죠. 앞에 일반 친구들도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하는 이 화면과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화면이 틀릴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가 뭐 이런 것들을, 자, 앞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화면을 싹 지워놨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아이콘 클릭해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텐데, 선생님 저 여기 아이콘 없는데요. 그래서 또 말 못하는 친구는 소심하게 다 이거 얘기하면은 다른 친구들이 싫어할 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자, 그럼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때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 보면 어디 갔지? 자, 여기 이제 이 아이콘들이 바로 도구 모음인데, 자, 이 도구 모음들 보면, 자, 그리기의 도구 모음이라든지 뭐 특성의 도구 모음,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이 도구 모음 안에 있는 이런 아이콘들, 자, 이런 아이콘들이 쭉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진 아이콘들이 모여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저번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우리가 사용해 봤죠. 빠른 실행. 자, 빠른 실행이라고 하는 도구 모음은 저희 아이콘을 사용해 봤어요. 자, 그래서 뭐 파일이라든지 열기라든지 저장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진 아이콘들이 쭉 모아져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어떤 데는 자, 이렇게 선으로, 뭐 이런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이렇게 음영 표시가 된 두 줄짜리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까만색 선으로 이렇게 구분된 거는 어쨌든 얘네들은 하나의 큰 덩어리예요. 같은 덩어리 안에 그냥 이렇게 구분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두 줄로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네들은 별개의, 그러니까 이 두 줄이 기준이 돼서 여기 앞에 있는 부분과 뒤에 있는 부분이 별개로 얘네들을 우리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왼쪽 편에, 가로로 누워있는, 자, 이 아이콘 도구 모음들에 보면 왼쪽 편에, 자, 그리고 세로로 길게 서 있는 거 있죠? 서 있는 것들. 자, 서 있는 것들에 보면 위쪽에 그 표시가 있죠? 위쪽에. 자, 왼쪽과 위쪽의 아이콘 도구 모음을 보면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음영 표시로, 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이 부분에다가, 자, 이 부분에다가 우리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켜보세요.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드래그를 해보세요. 드래그해서 화면 가운데로 몰아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위치를 시키고요. 클릭하고 드래그한 상태로 여기에 마우스 커서를 가운데다 놓고 손가락을 떼보세요. 자,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도구 모음. 그리기라고 하는 도구 모음인데, 자,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퍼져 나왔죠?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리기라고 하는 이 도구 모음에 아까 여기 배치가 되었을 때는 이 도구 모음의 이름이 안 보였었어요. 그런데 제가 끄집어내니까 그리기라고 하는 이 이름까지도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X자 여기 닫기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아까 그리기였죠. 이름이 그리기였죠. 자,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제가 이제 이렇게 없애버리면 이제 여러분들이야 내가 없앴으니까 알겠지만 우리 일반 친구들은 또 모르겠죠. 없어졌네. 또 이렇게 또 설명하는 화면과 본인의 화면이 틀리면 많이 당황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시 이제 끄집어 내볼까요? 자, 마우스 커서를 여기 자, 우리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빠른 실행을 해봤으니까 빠른 세도면의 아이콘을 저번 시간에 써봤으니까 얘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위치를 한번 시켜보세요. 클릭하지는 말고요. 클릭하지는 말고 마우스 커서를 여기 위에 올려놔 보세요. 자,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만 놓고요. 그럼 빠른 세도면이라고 풍선 도움말이 나타나죠. 자, 이 상태에서 MB3 버튼, MB1 버튼 말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MB3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MB3 버튼. MB3 버튼이에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클릭했더니 어떻게 되나요? 자, 3D 검색부터 해서 표준 어쩌고저쩌고 쭉 나오는데 어떤 것들은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리고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죠. 자, 거기서 그리기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기. 아까 분명히 제가 없앤 게 그리기였어요. 그리기 있죠? 여기에. 그리기. 클릭해 보세요. 클릭. 자, 그랬더니 아까 내가 없앤 그리기라고 하는 도구 모음이 다시 살아났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그러면 다시 한번 빠른 세도면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MB3 버튼 한번 다시 한번 똑같이 눌러 볼게요. 자,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 있는 그리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는 체크가 없었어요. 그런데 체크가 되어서 지금 보이죠? 그런 걸 보면 자, 얘네들은 도구 모음들의 이름들이에요. 그 도구 모음의 이름들이에요. 이름들. 자, 여기 그리기라고 하는 부분 아까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고,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을 내가 없애고자 한다면 여기 체크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눌러주면 돼요. 없앨 때도 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생성시킬 때, 불러낼 때도 여기 있는 항목을 대신에 어떤 도구 모음이 내가 사용해야 되는 도구 모음인지는 알아야겠죠. 자, 이제 우리 사용하다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이 아이콘들에다가 자, 근데 꼭 빠른 세도면 아이콘에만 이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자, 빠른 세도면만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여기 손바닥 표시 있는 아이콘에도 제가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울리고 MB3 버튼을 눌러주면 얘네들이 똑같이 나와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자, 여기 까만색으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역삼각형 표시 있는 것들이 있죠. 역삼각형 표시가 있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자, 까만색으로 좀 크고, 자, 여기는 좀 작죠? 그래서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까만색으로 역삼각형 표시 있는 거 공통적으로 보면 좀 여기 하얀색으로 이렇게 창처럼 생겼어요. 좀 길어요. 그죠? 아이콘이 아니라 여기 부분이 좀 길죠? 얘네들도 좀 길어요. 자, 얘네들은 자, 선택할 수 있는 창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빠른 세도면처럼 이렇게 아이콘을 불러낼 때 여기 이 아이콘에 여기가 좀 넓으니까 나 마우스를 여기다가 내가 좀 수전증이 있어서 여기다가 좀 놓고 이렇게 할 거야. 이게 안 돼요. 얘는 창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그 도구 모음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여기는 이런 창들은 까만색 저 역삼각형 표시가 있는 이런 창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걸 유의하고. 자, 그럼 여기 아무 아이콘이나 마우스 커서 위치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 위쪽에 오른쪽에 보면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이 있죠. 아이콘이 없는 빈 공간이 있죠. 자, 이 빈 공간에도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 MB3 버튼을 딱 눌러주면, 자, 아까는 자, MB3 버튼을 눌렀을 때 MB3 버튼 눌렀을 때 그거 쭉 우리가 필요한 도구 모음을 바로 꺼낼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A캐드, 뭐 커스텀, 잠금 장치, 뭐 사용자와 이렇게 나오죠. 여기 A캐드를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면 이제 아까 봤던 부분이 나와요. 조금 틀리죠. 조금 틀린데 어차피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 자,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 불러내고 그리고 뭐 다시 그 닫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여러분들 제 화면하고 좀 틀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아이콘 도구 모음들이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끄집어 내보니까 내가 그리기라고 알았지, 여기에 있었을 때는 그리기인지 얘가 그리기인지 아니면 뭐 여기 매핑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보니까 저처럼 이 상태에서 아까 이제 왼쪽에 있는 건 그리기라고 이제 알았는데, 오른쪽에 있던 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가 다 아니, 세 개? 세 개가 있었는데 세 개가 다 없어요.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다 보면 이제 그 알게 되지만 지금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막 이게 뒤죽박죽 돼 있어요. 그리기가 여기 그 위쪽에 가 있고, 얘네들 뭐 스탠다드라고 하는 게 여기 왼쪽에 가 있고, 이렇게 뒤죽박죽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자, 이럴 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풀다운 메뉴 도구에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한번 풀다운 메뉴 도구에 작업 공간이 있어요. 작업 공간. 자, 여기 보면 작업 공간에 2D 제도 및 주석이라고 되어 있고 3D 모델링에 오토캐드 클래식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다 오토캐드 클래식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3D 모델링으로 한번 클릭을 해볼까요? 3D 모델링. 우리가 3D 모델링 할 건 아니지만 3D 모델링으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3D 모델링을 클릭했더니 여러분들 보는 화면과 제 화면과 똑같죠? 아이콘의 배치라든지 다 똑같죠? 안 똑같아요? 분명히 3D 모델링을 했는데 3D 모델링, 자, 2D 모형 및 제도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자, 2D 제도 및 주석, 자,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자, 어쨌든 2D 제도 및 주석이나 혹은 3D 모델링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작업 공간에서 다른 그 작업 환경에서 다시 3D 우리 오토캐드 클래식, 처음에 있던 오토캐드 클래식을 클릭해 보세요. 자, 오토캐드 클래식을 클릭해 보면 이제 이런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 값을 얘가 세팅을 해줘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자, 여러분 화면이나 제 화면이나 간단하게 맞출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오토캐드 2013, 12, 11, 지금 우리 교재에 있는 14 버전. 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이 환경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바로 오토캐드 클래식 작업 공간, 작업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선택을 해주면 돼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 어, 다른 다른 학교에서 출장을 가서 다른 학교에서 이 프로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만져볼 기회가 있었는데 2015 버전 있죠. 15 버전. 15 버전은
요 오토캐드 클래식 이 환경을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만져봤는데, 잠깐 봤는데, 작업, 그, 뭐죠? 우리 작업 환경에, 작업 공간에 오토캐드 클래식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일단은 이제 조금 기간이 지나면 이 환경을 또 못 쓸지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당분간은 2014까지는 뭐 이런 우리 이 환경 쓸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말고요. 자, 그럼 어쨌든 이제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능한데 자 여기다가 저는 왼쪽에다 아까 제가 여기 풀다운 메뉴 중에 그리기와 치수 수정 자 이 세 가지는 여기서 아이콘들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리기는 아까 있었어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게 수정이라고 하는 아이콘 도구 모음이에요. 수정. 그럼 치수가 하나 빠졌죠? 치수. 자, 그럼 치수 하나 만들어 볼까요? 치수 하나 불러내 볼까요? 치수는 그리고 오른쪽에 수정 아이콘 오른쪽에 놔 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빠른 세도면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여기 있는 것들도 왼쪽에 있는 것들도 자, 우리 첫 시간에 직사각형이라는 이 아이콘을 사용했었죠. 직사각형 아이콘 위치 시켜도 상관없고 자, 아이콘 위에 마우스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MB3 버튼 딱 클릭해 보면 자, 이 중에서 쭉 내려가다 보니까 치수가 있어요. 치수. 저는 치수라고 하는 도구 상자를 도구 모음을 자, 끄집어낼 거니까 치수에 클릭. 자, 치수를 클릭해서 자, 저처럼 이렇게 중간에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혹은 오른쪽이나 왼쪽에, 혹은 위쪽에 이렇게 생기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상관없고. 자, 저는 어디에 생기든 상관없는데 다만 배치를 치수라고 자, 얘 움직이려면 치수라고 되어 있는 이 파란색 부분 있죠? 제목이 표시가 된 이 파란색 부분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내가 놓고자 하는 부분에 딱 갖다 놓으면 얘가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할 이 기본적인 이 화면 구성이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위에는 그 특성 혹은 뭐 스타일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그리기, 오른쪽에는 수정과 치수. 자, 여기 그리기 순서라는 게 있는데 얘는 우리가 쓸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뭐 크게 눈에 거슬리는 거 아니니까 얘는 그냥 그대로 둬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는 것 불필요한 거 딱 질색하는 그런 깔끔한 성격의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은 이런 것들 없애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 4개 아이콘 수정 아이콘 밑에 4개 아이콘 있는 거 그리기 순서라는 아이콘인데 자 우리가 사용할 건 아니고요. 자 그럼 어쨌든 지금 보는 화면이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저랑 같이 제가 어떤 아이콘을 클릭하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이 있어요. 이쪽 화면이 왜 까만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시간에도 잠깐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밝은색의 화면이라면 좀 그러니까 흰색을 만약에 우리가 쓴다면 밝은색 대표적으로 노란색 자 그런 선이 그려졌을 때 자 그럴 때는 얘네들이 우리가 작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까만색 화면을 두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작업 공간, 여기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을 하는데, 자, 얘는 이제 모는 종이에요, 모는 종이.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그 작은 칸으로 사각형이 무수히 많은, 아니, 작은 줄로, 선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선이 쭉 이렇게 무수히 많았던 그 종이 있었죠? 자, 그 모는 종이에요. 근데 아주 그 미세한 그 칸으로 이루어진 아주 작은 칸으로 이루어진 모는 종이에요. 네, 모는 종이인지는 우리가 진짜 모는 종인지는 한번 나중에 조금 이따가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런데 얘는 얼마나 미세하냐면 자,
0.00 자, 우리 저기 뭐죠? 우리 단위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기본 단위를 그렇죠. 밀리미터라고 했죠. 잠시만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우리 기본 단위가 뭐라고 했었죠? 그렇죠. 밀리미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1cm, 우리가 알고 있는 1cm는 10mm가 되죠. 그죠? 1cm, 한 요만하죠. 자, 그런데 그럼 1mm면 요만해요. 요만해. 눈에 겨우 보이죠? 자, 그 정도인데, 자, 1mm는 1000, 자, 미터. 여기 괄호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0.001mm는 자, 괄호 미터. 그렇죠. 1 마이크로미터. 우리 전자과학 친구들 수준이 꽤 높아요. 우리 일반 친구들도 대부분 알던데. 자, 마이크로미터 혹은 미크론이라고도 해요. 자, 우리 혹시 이 단위에 대해서 공부한 거 아닌가요? 다른 시간에? 아, 했었어요? 그럼 할 필요 없겠네. 자, 그럼 여기 그 낮은 단위는 나노, 또 밑에는 피코. 다 아는 거 보니까 했구나. 피코, fem토, 아토. 자, 이렇게 내려가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0. 자, 나노미터는 0.000001mm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세 자리씩 내려가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토면 몇 자리일까요? 뭐 세 자리, 여섯 자리, 아홉 자리, 12자리, 15자리. 자, 이렇게 되겠죠, 아토는. 그러니까 0.00000000001mm가 바로 아토. 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작죠. 그러니까 우리 왜 그 생물 시간인가요? 분자나 뭐 핵 이런 거 배웠을 때 그렇게 아주 미세한. 자, 그런데 우리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 16째짜리까지 16째짜리까지 얘가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얘가 대단한, 얼마나 정밀한 프로그램이겠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기 소수점 16째짜리까지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아까 보니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여기 봤더니 소수점이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소수점이 4자리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죠? 여기 왼쪽 하단에 보니까 소수점이 4자리밖에 안 나와요. 그래봐야 뭐 물론 소수점 4자리까지도 좀 정밀한 거죠. 나노까지 나가니까. 자, 어쨌든 16자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자,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나중에. 하여간 어쨌든 이 작업 공간은 상당히 아주 정밀한 것까지 계산을 하고, 게다가 반대로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어요. 무한대로. 뭐 무한대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도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저 교량 설계도 하고요. 빌딩, 우리나라 뭐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뭐 123층 이런 건물도 설계를 하고요. 자, 그만큼의 크기도 커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우리 이런 부분들을 봐야 돼요. 여기 왼쪽 하단에, 자, 왼쪽 하단에
자, X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XY. 자, 얘가 바로 참 우리가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어디에 있는지 이 위치가 어딘지를 우리가 확인하려면 자, 여러분 우리 뽑기 있죠. 뽑기. 이거 로봇 팔 쭉 내려가 가지고 뽑는 거. 자, 그거 우리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판이 있어요. 500원 넣죠. 그리고 나서 고개 숙이죠. 밑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뽑고자 하는 자, 여기가 이제 그 유리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 예? 내가 뽑고자 하는 인형이 여기 있어요. 그럼 어떻게? 500원 넣고 여기 그 팔이 여기에 위치를 하겠죠. 왼쪽 하단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레버를 이제 보면서 왼쪽으로 아니 여기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겠죠. 이렇게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 당기겠죠. 그럼 띠리리리 하면서 가죠. 자, 이만큼 멈춰 이렇게 가다가 로봇 팔이 멈춰요. 제가 이거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시 앞쪽으로 당겨야지 앞쪽으로 밀어야죠. 그래야지 얘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레바를 안 해봤어요? 해본 적 없어? 자, 우리 이반 친구들은 정상적으로 살았나 보네? 나만 비정상인 거야? 자, 이렇게 당기면 앞으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위치를 하면 여기 위치하면 이제 버튼 딱 눌러서 얘가 로봇 팔이 이렇게 집을 수 있도록 하죠. 자, 바로 이런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 자, 지금 여기 좌표가 뭐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다 치면 마우스 커서가 여기 있다 치면 여기 왼쪽 하단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여기 있는 위치까지 가로까지 가로의 위치 자, 얼마만큼 얼마가 나오겠죠. 뭐 예를 들어 128.5814 뭐 이렇게 값이 나오겠죠. 거리 값이 여기가 0이에요. 여기가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쭉 가다 보니까 여기 있는 위치가 128점 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리고 세로드 여기 세로에 있는 위치 여기가 0이고요. 좌측 하단이 1, 2, 3, 4, 5, 6, 7, 8, 9, 10, 11 쭉 가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위치가 바로 뭐 59.2831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가로는 128이고 세로는 59다. 자, 가로 저 128, 세로 59.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위치가 제가 가로는 128에 세로는 59다. 그럼 반대로 자, 뭐 예를 들어 가로가 30이고 세로가 50이다.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여기 30인 위치. 자, 그리고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50인 위치. 자, 이 지점에 있겠구나. 이렇게 반대로도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어디가 기준이 되냐면 바로 여기 있는 좌표계예요. 좌표계. 또 좌표계라고 하는 자, 이런 게 나오니까 조금 우리 머리가 좀 아파지려고 하죠. 자, 그래서 아까는 제가 가로, 세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부터는 좀 가로, 세로 하면 좀 표현이 저렴하죠. 자, 그러니까 가로라고 하지 말고 X축이라고 하자고요. X축. 여기 X라고 보이잖아요. 자, 그리고 세로는 Y축. 자, Y축.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를 보면 자, 여기는 저는 186점 얼마 295점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바로 X축이 되고요. 축의 값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Y축의 값이 되는데 자, 점과 콤마 자, 점은 이건 하나의 그 숫자라는 거죠. 하나의 숫자. 자, 얘는 소수점이고 얘는 정수고. 근데 콤마는 다른 숫자라는 의미예요. 다른 숫자. 그럼 자, 얘네들을 읽을 때 186.0338 콤마 295.5558 콤마 0.0000 자, 이렇게 읽어줘야겠죠. 자,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우리 2반 수준이 높으니까 충분히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축이 두 개가 있다라고 했어요. X축과 Y축. 자, 우리 학교 다닐 때 자, 요거
본 적은 있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수학 선생님이 그렇게 입에 거품 물면서 강조를 했던 이런 것들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여기가 x, 자, x 그리고 여기 y인데 x에 플러스 자, 여기는 마이너스 x. 자, y에 y 마이너스 y. 자, 이런 거 본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여기가 축이 두 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축이 두 개면 2차원이라고 불러요. 2차원. 2차원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런데 여기 지금 값은 없지만 0.000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는 x, y, 그리고 여기는 뭐 a가 나올까요? 그렇죠. z죠, z. z. z축이에요, z축. 그럼 여기선 z축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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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여기에서 절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Z축이 안 보여요. 자, 어쨌든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자, X, Y, Z축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Z축은 지금 안 써요. 그래서 우리는 X축, Y축 이 두 개를 써서 2차원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약에 Z축까지 쓴다면 3차원이 돼요. 자, 그리고 4차원은 그럼 뭘까요? 4차원. 우리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그런 뭐 조그만 사람이 모스부어 때려주고 이거? 자, 이런 거. 자, 4차원은 우리가 뭐 어떤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것까지도 없고요. 그래서 뭐 저기 나오는 그런 이상한 연예인 그런 사람들 보고 4차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하고 틀린.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까지 생활을 하고 하니까. 자, 어쨌든 4차원은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3차원까지도 신경 안 써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이 2차원이에요. 2차원. X축과 Y축. 자, 그러면 3차원은 제가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이 오토캐드라고 하는 프로그램. 자, 이 프로그램으로 3차원 모델링. 그러니까 우리 3D 모델링. 자, 3D 모델링. 자, X축, Y축은 2차원을 2D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X, Y, Z 3차원을 3D라고 하는 거고. 자, 간단히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자, 입체 영상으로 나왔죠? 자, 이거는 입체 형상으로 이렇게 나오면, 자, 입체 형상이 신기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이 부분. 이 좌표계. 자, X축, Y축.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X축, Y축이었는데 Z축이 하나가 더 있죠. 원래 존재를 해요. 존재를 하는데 다만 안 보일 뿐이에요. 자, 안 보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다만 아쉽게도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이 3D는 조금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잠깐 하는 거 다음에 중간쯤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실습할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 한번 해보기로 하고, 어쨌든 자, 여기 있는 좌표계, 이 좌표계는 바로 자, 얘 이름도 있어요. 이름도 UC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나 맨날 R을 빠뜨려.
자, UCS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좌표계.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축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얘기를 했었죠. 자, x 마이너스 x y에 마이너스 y.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1, 4 분면. 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들어본 것 같기는 하죠. 자, 그래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자, 이렇게 고스톱 방향으로 돌아가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좌표계를 봤더니, 우리 좌표계를 봤더니, 얘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 Y축. 그러니까 1, 4분면만 표시를 하고 있어요. 좌표계가. 우리가 이렇게 이 축을 두 개를 쓴다고는 하지만 여기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다 존재를 하는데 왜 얘는 1, 4분면으로만 표시를 하고 있을까? 혹시 이 프로그램의 그 한계상 2, 4분면이나 3, 4분면, 4, 4분면은 사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다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존재하기도 하고 다 돼요. 다만 여기 1, 4분면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안 쓰는 것 뿐이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요. 이쪽 가다 보면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고 왼쪽 아래에 있고 오른쪽 아래에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1, 4분면에서도 1, 4분면에서 해도 다 돼요. 아까 얘기한 그 123층짜리 고층 건물 이런 것들 여기 1, 4분면에서도 다 돼요. 그래서 굳이 여기까지 안 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꼭 성격이 이상해서 나는 3, 4분면을 꼭 쓰고 싶어요. 여기에서 작업하고 싶어요. 하세요. 해도 돼요. 여기서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조금 불편할 뿐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이 좌표계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밑에 모형과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모형과 배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봤더니, 자, 여기 모형, 배치 1, 배치 2.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엑셀 시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시트 1, 시트 2, 3.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엑셀 배우고 있죠? 자, 엑셀에도 밑에 시트 1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의 시트의 개념과 지금 여기에 모형 배치의 개념은 틀려요. 자, 모형은 우리가 작업을 하는 공간이고 이 배치는 말 그대로 좌석 배치 이런 배치의 개념이 있죠. 자, 좌석 배치 이런 말이 있죠. 좌석 이런 자, 좌석 배치 뭐를 이렇게 딱 갖다 붙인다 혹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도 뭐 이 도면을 그리는 프로그램이니까 좌석을 배치를 하는 건 아닐 테고 그럼 도면을 배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도면. 자, 그러면 이 배치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잠깐 보여줄게요. 자, 지금 사각형을 제가 세 개를 그렸는데 크기가 서로 다 틀려요. 자, 그런데 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형상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그린 게 아니고 자, 같은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이러한 직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러한 직사각형을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정면이라고 보면 자, 여기서 정면에서 봤을 때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여기 윗면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
자, 도면이라고 하면 하나의 이런 제품을 정면에서 본 거, 위에서 본 거, 우측에서 본 거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좀 유식한 말로 정면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위에서 본 거는 평면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우측에서 본 거를 우측면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이런 도면의 이름들, 뭐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런 것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직을 하고 하면, 취업을 하고 하면, 뭐 생산 파트라든지 뭐 이렇게 회의를 해요. 뭐 이런 회의를 하는데, 이런 도면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많이 접하게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 이 도면에 대한 개념까지 다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쨌든 정면도나 평면도나 측면도, 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도면이라고 하는 이 그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표시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만 표시를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요새는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오는 이 입체 형상을 하나 이렇게 그려놓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입체 형상을 모델링하거나 표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잘 안 했는데 요새는 표시하기가 예전보다는 훨씬 쉬워졌어요. 그래서 작업하는, 원래 그 원칙상으로는 KS 규격에 제도하는 원칙에는 이런 입체도를 여기에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은 없어요. 그런데 꼭 원칙만 따지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일이 수월하게 되어야 되니까 이걸, 자,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일단 가장 주된 원인이, 주된 그 우리가 도면을 만드는 이유가 이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생산하는 사람이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생산하는 사람은 이 제품을, 자, 정면도나 우측면도나 평면도를 보고 이 제품이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져야 돼요. 자, 그런데 요새는 그런 그 수고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이 입체도를 여기다가 이렇게 위에 표시를 해주는데, 이 작업 공간에서 그렇게 다 표시해주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워요. 어렵지는 않아요. 자, 어렵지는 않지만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배치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 형상이 입체도예요. 입체 형상이에요. 한번 볼까요? 입체 형상이죠. 입체 형상인데 내가 위에서 보다 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그냥 입체도처럼 안 보이고 이렇게 보는데 입체도처럼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출력을 하면 얘가 입체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자, 저는 여기에서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배치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요. 아까 봤던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자, 어떤가요? 이제 이렇게 출력하면 입체 형상까지도 다 보이겠죠? 정면도, 평면도, 측면도, 자, 이런 도면들도 보이고 입체도도 보이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는 한 장의 도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면이 두 장이에요.
자, 제가 이걸 숨겨놔서 한 장처럼 보이는데, 자, 실제로는 두 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는 게 한 장 있고요. 그리고 두 장 있어요. 두 장의 도면을 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구분하는 이 선을 제가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하면 한 장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도면을 배치를 한다라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그 나중에 출력할 때, 출력을 공부를 할 때 시간이 되면 이 배치까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 만약에 안 되면 꼭 이런 부분들 이외에는 배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그러니까 물론 좀 깊게 들어가면 A3 용지 혹은 A4 용지 이렇게 용지들이 서로 틀린 규격이 틀린 거를 한꺼번에 출력할 때도 배치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우리 시간상 거기까지 수업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우리 출력할 때 다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고요. 배치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특히나 모형 탭과 배치 탭의 차이가 보면 일단 뭐 여기 화면도 이렇게 틀리니까 확 눈에 띄죠. 자, 그리고 좌표계 모양이 자, 저기 있는 좌표계 모양과 배치 탭에 있는 좌표계의 모양이 틀려요. 서로 틀려요.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우리가 사용하는 건 대부분 모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자, 여기에 뭐 명령 땡땡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명령 땡땡 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명령행이에요. 명령행.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예요. 명령을 입력하는 행, 혹은 꼭 명령만 입력하는 게 아니고, 얘는 아까 제가 상당히 똑똑한 놈이라고 했죠. 캐드는 자 0.0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자 이만큼을 계산하는 친구인데, 캐드가 이렇게 정밀하게 계산을 할 수 있는 친구인데 얼마나 똑똑하냐면 저랑 얘기도 해요. 대화도 나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어제 그 여기 얘가 아직 음성 인식은 안 되니까 제가 명령행에다가 어제 나 술 많이 먹었어 딱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를 치죠. 그럼 얘가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어쨌든 대답을 해주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 그런데 요놈하고 제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자, 아까 제가 사각형이라는 명령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 처음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직사각형 명령을 사용하거나 혹은 여기 있는 선이라는 아이콘을 제가 딱 클릭을 하면,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선이라는 아이콘.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죠. 자, 선 아이콘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은 여기 있어요. 자, 여기 이 아이콘 있죠? 왼쪽에 왼쪽 상단에, 자, 이 아이콘 맨 먼저 나오는 아이콘이 선이에요. 일반적인 선. 자, 선 아이콘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선 아이콘을 딱 클릭하면, 자, 그러면 제가 선 아이콘을 클릭하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도 클릭을 했죠? 그 클릭하는 자체가 이 프로그램, 캐드라는 프로그램한테 내가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선을 그리겠다라고 얘한테 알려준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선 그릴 거야. 얘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그걸 알아들었어요. 아,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이 사람이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그 선을 그리려고 하는구나는 알았는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 캐드가 그럼 여기 이 공간 안에서 어디에서부터 선을 그리려고 하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얘가 좀 어디서부터 선을 그리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좀 다정히 공손히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자,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하래요. 시작점을 어디에서 시작할 거냐.
자, 그럼 이제 제가 그 캐드가 저한테 물어봤죠. 첫 번째 점 지정 어디서 시작할 거냐 물어봤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얘한테 또 대답을 해줘야겠죠.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자, 이 이무의 공간에 아무데나 클릭해 볼까요? 클릭. 자, 클릭을 했더니 자,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했으니까 얘는 첫 번째 점이 여기라는 건 이제 얘가 알았어요. 그럼 이제 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쭉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는 지금은 이어져만 있지 선이 그려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시작점은 여긴 줄 알았으니까 또 궁금해지는 게, 이 캐드가 궁금해지는 게 어디까지 그릴 거지? 그래서 저한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두 번째 점 어디까지 그릴 거예요? 두 번째 점 지정. 자, 두 번째 점 지정. 자, 그럼 이제 저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부터 아까 시작점과 두 번째 점까지 클릭한 부분에 선이 그려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캐드는 내가 또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그릴 건지 혹은 여기서 종료를 할 건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점 지정 또는 명령 취소 이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엔터를 쳐요. 끝났다. 자, 그랬더니 선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명령행에서 보면 내가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혹은 아이콘을 내가 클릭을 했을 때 어떤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예를 들자면 자, 여기에 이제 아이콘 중에 여기 지우개 아이콘 찾아보세요. 지우개, 연필에 달린 지우개 있죠? 자, 지우개. 자, 지우개 아이콘을, 지우기예요, 지우기. 지우기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여기 지우기 아이콘. 자, 클릭했어요. 아까 선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클릭했을 때 첫 번째 점을 지정하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선을 그리겠다라고 제가 얘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지우기라고 하는 아이콘을 딱 클릭했더니 얘는 물어보는 게 객체 선택하래요. 객체를 선택하래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지우기니까 그려져 있는, 지금 여기 화면상에서 그려져 있는 거를 내가 지우겠다라고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나 지금 여기서 그려져 있는 거 있으니까 여기서 지울 거야. 얘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얘는 저한테 궁금해지는 게, 아, 지금 여러분들은 그려진 게 하나니까 물론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저는 지금 여러 개가 있죠. 여러 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은 이 여러 개 중에서 어떤 걸 지울지를 모르죠. 제 의도를 모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객체를 선택하라고 할 때 좀 전에 그렸던 선을 선택을 해요. 선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얘가 또 물어보는 게 객체 선택이라고 또 나와요. 왜 나오냐면 얘는 제가 얘만 지울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도 지울 건지 모르죠. 그래서 또 객체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선택이 다 끝났다, 요것만 지울 거다, 엔터 해주면 지워지죠.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지, 어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 명령행에서 자, 알려주기도 해요. 자, 그리고 자, 이 명령행은 우리가 캐드에서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풀다운 메뉴 이용하는 방법. 자, 대표적으로 뷰에, 줌에, 전체. 자, 이런 방법이 있었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것처럼 풀다운 메뉴의 뷰의 줌의 전체를 차례로 클릭하는, 뭐 이렇게 풀다운 메뉴에 있는 자,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아이콘. 자, 좀 전에 우리 선 아이콘 클릭했던 것처럼, 혹은 첫 시간에 직사각형 그 아이콘 클릭했던 것처럼 아이콘을 입력하는 방법. 자, 그런데 우리가 주로 하는 방법, 배우고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아이콘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로 명령행에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에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얘가 지금 뭐 명령이라고도 나오고 모형, 배치, 자 이렇게 한글로 나오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음, 선, 직선, 직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또 얘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와요. 자, 그래서 저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그려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쳐도 얘는 알 수 없는 명령입니다 나와요. 좀 그 말이 좀 그런가? 그래서 선이라고 입력하거나 혹은 원이라고 입력하거나 자 이렇게도 다 알 수 없는 명령이라고 나와요. 얘가 물론 한글판이긴 하지만 명령까지 한글로 인식을 못해요. 그럼 얘네들은 우리가 영문으로 된 명령을 입력해 줘야 되는데 자 선은 그렇죠 라인 뭐 이거 그 대문자 소문자는 상관없어요. 자 원은 그렇죠 서클 자 이렇게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명령행에다가 직접 입력해 주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뭐 원어민도 아니고 이렇게 그 명령행에다가 실제 이렇게 다 입력을 하려다 보면 이게 영어 시간인지 캐드 시간인지 구분이 안 가요. 이제 여러분들 다 캐포자가 나와요. 캐포자 수포자 알죠? 수포자 수학 포기자 캐포자 캐드 포기자 나와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명령의 풀네임을 전체 명령을 입력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방법은 주로 쓰이진 않고요. 단축키가 있어요. 단축키. 단축키는 라인이면 L, 서클이면 C, 뭐 이런 식으로 그 각각에 대한 명령들에 대한 자, 단축키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이콘을 설명을 할 때는 명령 이름과 라인 선이라는 명령 자 라인 그리고 단축키 L 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줄 거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좀 된다면 이 단축키도 내가 수정 편집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어쨌든 지금은 이렇게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명령을 입력할 때 자, 그리고 여기 명령행은 자, 우리 그 키보드에 보면 F1번부터 해가지고 F12번까지 있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펑션 키라고 하는데 자, 이 중에서 F2번 명령행에 해당하는 펑션 키는 F2번이에요. 자, F2번 한번 눌러볼까요? 자, F2번 한번 눌러볼게요. F2번 눌렀더니 자, 오토캐드 문자 윈도우라고 하면서 내가 뭐 아까 라인, 선 뭐 이런 것들 그 그렸던 내용 자 그리고 자 지우기의 이름들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설명을 했죠. 자, 명령행 밑에 X축, Y축, Z축. 자, Z축은 안 쓸 거고, X축이나 Y축.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화면 표시의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면 스냅과 모는 직교.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스냅 모는 직교부터 해서 쭉 저기 모형까지 되어 있는데 자, 어떤 거는 톡 튀어나와 있고 음영을 보니까 어떤 것들은 스냅 모는 직교 이런 것들은 톡 튀어나와 있고 오스냅이나 오트랙 뭐 DUCS 뭐 이런 것들은 쑥 들어가 있고 그렇죠. 들어가 있는 게 있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자, 얘네들은 ON과 OFF예요. 자, 쑥 들어가 있는 거. 쑥 들어가 있는 거는 켜져 있어요. ON이에요. ON. 자, 쑥 들어가 있는 것들은 ON이 켜져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참, 얘네들을 이제 전 이름을 상태 표시줄이라고 해요. 여기가 상태 표시줄인데, 상태 표시줄에 보니까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켜져 있는 게 있고, 꺼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각각의 얘네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쑥 들어가 있는 거는 켜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톡 튀어나와 있는 거는 꺼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스냅이나 모눈, 직교 이 세 가지 이거는 다 이렇게 켜져 있죠. 아니, 꺼져 있죠. 톡 튀어나와 있으니까 꺼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얘네들이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모눈부터 한번 눌러볼게요. 자, 모눈이 뭔지 한번 눌러보자고요. 얘를 켰을 때 온 상태로 놨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 자 한번 눌러볼까요? 모눈 클릭했더니 자 저는 자 지금 여기 뭐죠? 자 저는 지금 여기 봤더니 자 점이 여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쭉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표시하기가 그래서 끝부분만 이렇게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여기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네 귀퉁이 제가 표시는 지금 여기 빔 프로젝트라 화면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표시를 했는데 어쨌든 이만큼 사각형으로 점들이 지금 보여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보이나요? 아니요. 자 또 이렇게 보이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자, 자 왼쪽 하단에 점이 이렇게 자 이렇게 요만큼 보이는 친구들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자 이렇게 보이는 친구 혹시 있어요? 자 이렇게 보이는 친구는 분명히 제가 그렇죠 뷰의 줌의 전체를 안 한 친구예요. 자 그런 친구도 지금이라도 뷰의 줌의 전체 해주면 돼요. 뷰의 줌의 전체 자 해주면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선 다 지웠죠? 아까 지웠죠? 그러면 여기 이 점들만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자 요게 바로 모눈이에요 모눈. 아까 제가 모눈종이라고 했었죠? 자 모눈이에요 모눈. 그러니까 모눈을 켜려면 모눈이란 상태 표시줄에 있는 모눈을 제가 꾹 눌러주면 되고요. 다시 끄려면 다시 얘를 끄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더 해보자고요. 하나만. 거기 옆에 있는 자 모눈 왼쪽에 있는 스냅이라는 부분 한번 켜보세요. 스냅 왼쪽에 있는 스냅 한번 켜보세요. 스냅 키고 자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어떤가요? 뭐가 좀 부자연스럽게 바뀌었죠? 뭐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막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뭔가 좀 로봇처럼 딱딱딱딱 끊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잘 보면 얘가 마우스 커서가 점과 점으로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좀 크게 확대를 해볼게요. 점과 점 사이로만 가요. 이게 바로 스냅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이 상태 표시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자, 스냅을 켰지 우리가 스냅 켜고 사용할 일은 거의 없어요. 자, 일단 스냅은 끄고요. 자, 이렇게 이 중에서 상태 표시줄에서 우리가 주로 쓸 거는 지금 이 모누는 그냥 참고용으로 많이 쓰고요. 자, 참고용으로 모누는 많이 쓰고 자, 참고용으로 많이 쓰고요. 직교 그리고 오스냅 자, 요 정도 많이 써요. 자, 스냅은 켜고 쓰지 마세요. 스냅 얘는 꼭 꺼놓고 사용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기 상태 표시줄에서 여기 옆에 보면 자, 옆에 보면 dy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dyn. 자, 아까 제가 일반 수업할 때 여기를 끄고 사용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지금 여러분 꺼져 있나요? 켜져 있나요? 꺼져 있어요? 꺼져 있으면 맞는 거고요. 혹시 저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켜져 있으면 끄세요. 자, 원래는 여기 dyn이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인데요. 동적 입력. 자,
동적 입력이라는 부분인데 요 놈을 켜고 사용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켜고 사용할 건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좌표계라든지 그런 기준을 잡을 때, 개념을 잡을 때는 얘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수업을 받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알고 나서 켜고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알기 전에는 자, 동적 입력을 끄고 사용할 거예요. 자,